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0만 유튜버로 유명하신 밀라논나 장명숙님의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얼마 전에 다루었던 키케로의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이 책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구성을 키케로의 책과 이 책을 한번 대입을 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 책만의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인사이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밀라논나님처럼 주목받는 노년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노년을 맞이하고 또 노년으로 향해 가는 경우를 떠나서 지금 젊은 경우라도 언젠가는 찾아올 그런 노년의 시간이 되잖아요. 중년, 노년. 그런 관점에서 훌륭한 노년은 젊을 때 시작된다. 이 개념을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을 풍성하게 지탱해주는 습관은 젊은 시절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게 키케로의 주장인데, 밀라논나님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자신만의 일, 이태리 유학이라든가 패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오고,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육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이러한 봉사활동이 밀라논나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한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시지만 패션이라는 컨텐츠 그거 하나만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감동을 주기에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해오시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자기의 전문 영역들, 그리고 엄마로서의 삶, 또 한국의 과거에 여성으로서의 삶이 힘들었잖아요. 그런 삶들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존경하고 롤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년은 배움과 연구의 시기이다. 키케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젊을 때 즐길 수 있는 것이 있고 나이 들어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관능, 야망, 갈등, 언쟁, 이러한 그 전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 그런데 노년은 그런 것들을 끝내고 돌아와 자기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배움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노년만큼 인생의 만족스러운 시기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보면 젊은 시기보다 노년의 시기가 훨씬 높게 나타나죠. 물론 젊음이 훨씬 좋은 것이지만 젊었을 때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이런 괴리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고 괴로움이 많은 시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노년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정리된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안으로 돌아와 여유로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시기가 된다는 거죠. 키케로가 로마 시대의 사람인데, 로마의 또 영웅 카토는 이제 그리스 문학을 노년에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노년에 수금 연주를 배웠다고 합니다. 노년에 배울 것들이 정말 많죠. 그런 것들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고, 밀라논나님도 노년기 근무 태도라는 소제목으로 쓰신 글이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잘 노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혼자 노는 법.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노년의 배움과 연구,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항상 색을 맞춰 옷을 단정하게 입고 산책을 나가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공부한 패션, 그런 감각을 잊지 않게 계속 배우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문을 정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배움이고, 일주일에 책 한 권씩 꼭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전시회, 음악회, 이러한 이제 문화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케로가 이야기한 노년의 이제 배움과 연구,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정원을 가꿔보라.
키케로가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활동이 생명을 키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농사를 한다거나 정원을 가꾼다거나. 그런데 밀라논나님도 또 이런 부분이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화초 키우기에 거의 대가로서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식물이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리고 물을 어떻게 줘야 되고, 태양을 어떻게 쬐야 되고, 그리고 팁도 얘기해주고 있죠. 고기의 핏물 뺐을 때 그런 물을 주거나 쌀뜨물을 가끔씩 영양분으로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일종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또한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젊은 시절에 이런 것들을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노년에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된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 이탈리아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인데 필리핀 여성이에요. 영문학 학사입니다. 대학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세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무려 8곳에서 이제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필리핀 여성이 내가 이래서 가족이 행복하니까 더 바랄 게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사실 인종차별, 그리고 다른 나라 출신이니까 알게 모르게 또 멸시받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탈리아 생활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신경 쓰면서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0.0001초 만에 가슴에 훅 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신경 쓰며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평생 원망하면서 살고 있죠. 예를 들어 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나를 때리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나를 맨날 무시하는 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왜 이 나라에 태어나서, 헬조선에 태어나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또 유전자적인, 나는 왜 이 부분이 이렇고 이 성격이 이렇고, 이런 것들을 또 비관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필리핀 여성이 사랑하는 가족과 저녁 늦게, 8군데서 청소를 하니까 저녁 늦게 함께 하는데 그 정도 시간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밀라논남님이 이 챕터에 니부어의 기도, 우리 많이 언급을 드렸잖아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평화,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그런 내용인데 이 에피소드와 연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운 오리새끼. 밀라논나님이 패션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머님이 굉장히 그 절세 미녀이셨나 봐요. 근데 자신은 부계 쪽 혈통을 타고 나서 입이 너무 크고 왜 이렇게 못생겼지? 옛날 기준으로는 그랬나 본데 패션 일을 하게 되고 이탈리아 유학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님도 나이가 드시면서 유럽 여행을 딱 가신 거예요. 또 밀라논나님의 집에 와서 손주들을 돌봐주면서 그 논나님의 패션 잡지, 이런 거 모델 사진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야, 내가 어렸을 때 너 못생겨서 그냥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너를 최첨단 유행에 맞게 내가 낳아준 것 같다. 왜냐? 거의 모든 여성 모델들이 입이 크잖아요. 근데 밀라논나님이 입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머니의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유전적 기질, 성격적 기질, 여러 가지 다양한 기질을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절대적 객관적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A라는 공간에 가면 부정적일 수 있지만 B라는 공간에 가면 또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이 논나님처럼 다른 세계에 도전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대라면 떠나라,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떠나보라는 거예요. 꼭
많은 돈과 시간이 드는 유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단기 어학연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워킹홀리데이 같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여행을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이 잘 맞는 곳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것들,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고 다양한 세계를 접해보자,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디딤돌로, 인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걸림돌을 디딤돌로. 아주 멋진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떤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헤쳐나갈 때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했던 일이구나, 그리고 고난이 또 축복이구나, 뭐 이런 반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논나님도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서, 야, 인생 살다가 또 이건 웬 말이란 말이냐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걷는 연습을 하게 되고 매일매일 걷게 되는 거야. 차도 팔고. 그러면서 지금 건강한 몸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게 없었다면 그저 또 걷지 않고 생활하다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징징거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 어차피 인생은 후진 안 되죠. 뒤로 못 돌아가잖아요. 반복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생망 이런 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이생망이죠. 일회성 전진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영원히 전진. 체게바라가 즐겼었던 표현이죠. 영원히 전진. 그 표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바로 이 책이 또한 그러한 내용이지 않을까. 단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밀라논나님이 이제 한 70 정도 되시는데 거의 90세 정도에 쓸만한 내용들을 좀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죽음에 관해서 죽기 전에 물건들을 정리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70세면 사실 지금 관점에서는 노년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90세, 100세 살아나가실 텐데, 이런 느낌이 이제 약간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력 있게 활동을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 건전한 메시지, 또 조언, 젊은이들의 멘토 역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